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33장 전자기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전자기파도 앞에서 우리가 32장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자기파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어려워서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생략하는 거고 그냥 전자기파가 이렇다 하는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전자기파를 얘기할 때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의 내용이 그 전반부는 이제 전자기파 자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빛의 성질, 반사, 굴절, 평광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익숙하게 들어본 일이 있을 거고 또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광학이 시작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전자기파인데 후반부는 이제 본격적인 광학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를 얘기하려면 맥스웰을 빼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맥스웰의 무지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빛이 전자기파다 하는 것을 맥스웰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하고 자기가 서로 어우러져 있다 하는 것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1980년대 맥스웰 그 시절에는 빛 중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만 전자기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헤르츠가 이제 라디오파, 전파죠, 전파 쉽게 말하면 전파도 전자기파다 하는 거, 파동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뭐 대학원생들 실험실에서 이게 전파 보내가지고 집에서 수신할 수 있게 무선으로 그런 장치를 해놓고 대학원생들 농땡이 부리고 있으면 다 알아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전자기파 모든 눈에 보이는 빛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든 이제 전자기파 파동이다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가시광선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시광선 빛의 종류를 색깔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색. 그래서 맥스웰이 무지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 무지개에 대한 그림을 여기다 쭉 표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파장별로 파장이 커지는 쪽, 짧아지는 쪽, 그 다음에 진동수, 파동에서 진동수가 커지는 쪽, 작아지는 쪽 해가지고 쭉 늘어뜨린 건데 이 모두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가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시되는데 그 파동의 성질이 이제 이런 진동수하고 파장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영역이 이 영역이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무지개색이 보이는데 대략 보면은 이제 400 나노미터 근방에서 700 나노까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되는 거고요. 그 가시광선에서 이제 보라색 바깥쪽이 자외선이죠. 적외선 바깥쪽이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장이 더 짧아지면 진동수가 더 커지면 X선하고 감마선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어지면은 전파, 장파 이런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요.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커지고 반대로 이제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이제 작게 되고 대신 멀리 회절이 잘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라디오파의 영역을 따로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상이나 항공에서 쓰고 라디오, AM 라디오, 그다음에 이동통신, FM 라디오, TV 같은 거 그런 데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연속적인 파장이나 진동수가 이제 전자기파의 이 영역이 연속적으로 쭉 변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제한은 없어요.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경우에 가시광선의 상대감도를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이제 이 피크가 550 나노미터 정도, 황록색 정도에서 이제 가장 상대감도가 크다 그래요. 그런 거고 이제 지나가면은 빨간색 쪽, 이제 보라색 쪽이 되는데 이것도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400하고 700 정해진 게 아니라 충분히 빛의 세기가 커가지고 눈으로 감지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요거보다 바깥쪽에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자기 파에, 그러니까 맥스웰이 무지개라고 했죠. 이때 이제 스펙트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스펙트럼이 표시가 따로 없었네요. 스펙트럼이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파장이나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쭉 펼쳐놓은 것, 그걸 이제 스펙트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분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빛을 나누는 거죠. 색깔별로 나누는 거. 색깔별로 나누는 게 결국 진동수나 파장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요거는 이게 쭉 늘어놓은 건데, 그 그래프로 표시할 때도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X축이 요 파장이나 진동수가 될 때는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자기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파장에 따라서 파장으로 구분이 되는 이제 모든 전자기 파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 스펙트럼 자체에 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연속적인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빈 곳이 없다는 얘기는 진동수나 파장이 불가능한 진동수나 파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이 값들의 진동수가 가능한 거고 모든 값들의 파장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전자기파가 진공에서는 그 같은 속력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색깔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빛은 진공에서는 C의 속력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3.0으로 보는 거죠, 대략. 요게 아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전자기파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맥스웰 방정식을 4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파동 방정식으로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파동이다 하는 거를 알아낸 건데,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겨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정성적으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실제 빛은 이 에너지가 높은 거 있죠. X선이나 감마선이나 가시광선 이 정도까지는 빛을 방출하는 광원 소스, 그러한 광원이 원자나 또는 원자의 범위예요. 전자, 원자. 걔네들이 이제 하나의 광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살펴보려면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살펴보는 전자기파의 정성적인 이해는 이 커다란 크기의 이 소스, 광원에서 나가는 걸 쓰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 파장이 길어지면 이제 전파, 라디오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이 대략 1m까지 되는 그러한 이 거시적인 기다란 파장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파를 어떻게 방출시키냐 하는 건데요. 대략적인 건데 여기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요 LC 진동이에요. LC 진동. LC 진동에서 이제 LC 진동인데 저항이 없을 수가 없죠. 실제는 저항이 없어야 LC 진동인데 저항이 들어가는 감쇄 진동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축전기를 충전시킨 다음에 스위치를 닫아서 여기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 코일을 지나가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 기전력이 계속 변하게 되죠. 기전력이 생기죠. 그럴 때 이게 교류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류처럼 이제 진동을 하는데, 그러한 진동을 그 변압기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기전력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교류에 해당하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전류가 이러한 전송선을 타고 안테나, 실제로 그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것은 안테나에서 발생을 시켜요. 예, 그래서 LC 진동자하고 안테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실제 안테나에서 보면은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지게 돼요.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예,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LC 진동자에 갖고 있던 에너지가 변압기를 통해서 방출이 되는 거고, 또 진동자 자체도 저항이 있으니까 손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기전력을 걸어줘 가지고 유지를 해주면
변압기 통해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다가 왼쪽으로 흐르다가 왔다 갔다 바뀌죠. 이 과정에서 안테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위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테나가 기니까 이게 그 끊어져 있지만 양끝이 끊어져 있지만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가볼 때까지 가보면 이 일시적으로 여기 양전하들이 쌓이게 되죠. 전류가 올라갈 때 그러면 반대편에는 음전하가 쌓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더 끊어졌어. 이게 갈 데가 없어.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내려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전류가 바뀌는 거죠. 그럼 바뀌어버려서 전류가 내려오면은 이 전류가 다 내려가고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쌓이게 되죠.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란 안테나가 전기 쌍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 쌍극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이제 처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때는 이쪽 방향의 전기 쌍극자였다가 부호가 바뀌면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쌍극자가 진동을 해요. 왔다 갔다. 그러면 전기 쌍극자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제 전기장을 만들죠. 그 전기장이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올라가면 긴 막대니까 이제 이 안테나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럼 그 사이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장. 근데 그 전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류가 변하죠. 그러니까 자기장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다란 안테나를 이용해서 전기 진동하고 자기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기장이 진동하고 자기장이 진동하게. 그렇게 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진동하면서 이제 전자기파 형태로 퍼져나가면 이때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이 지점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규칙적으로 변하면서 파동 형태로 지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때 얘네들이 바뀌는 이 주기 있죠. 그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그 진동하고 관련된 각진동수가 바로 LC 진동자의 각진동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특정 파장의 진동자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파장의 진동수를 안테나를 이용해서 송출하면 이제 그 파장의 이제 신호를 저쪽에서 수신 안테나로 받아서 신호를 받으면 이제 그거를 증폭시켜 가지고 신호에 실려 있는 어떤 음성이나 영상을 우리가 증폭시켜서 변환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는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C 진동자의 역할은 이 진동수를 결정해 주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도 용량하고 전기 용량의 형태로 알고 있는 거죠. 고유 진동수죠. 그래서 사인 곡선형 전류를 만들면서 이렇게 각진동수를 결정해 주고 그것이 전류가 진동하면서 전하 진동, 전기 쌍극자가 진동하죠. 그러면 전기장이 진동하는 거고 또 전류가 직접적으로 자기장을 진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진동이 어우러지면서 전자기파가 되는데 이때 전자기파가 이제 퍼져나가는 속력이 빛의 속력 C로 나가는 거고 요거 이제 수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C가 되는 거를. 그 다음에 진동수는 요 LC 진동자의 진동수를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겁니다.